자, 촬영할게. 봐. 힌트를 보면 배제랑 강일은 집합하고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대표 유형 프린트를 따로 줬고 여기에는 명제랑 절대부등식이 같이 되어져 있어. 그 다음에 노멀하고 마풀에 대한 그 설명을 최소한 하고 있잖아. 부교재랑 이게 끝까지 시험 범위가 돌면 터프만 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한 바퀴 더 돌 거야. 그래서 빠르게 그렇게 두 바퀴를 돌면 학교별 내신 대비 교재가 나올 타이밍을 맞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집중해서 잘 해놓으면 오히려 시간이 좀 덜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지 강의라고 배제는 말 안 해도 집합은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다 되면 얘기해. 집합만 따로 커플을 먼저 줄 테니까 그건 다 개별 질문으로 받을 테니까.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는 명제인데, 명제를 공부하는 건 오늘은 딱 한 개만 배워. 명제에 대해서 그냥 기본 한 개, 이론은 하나인데 유형은 어제는 12개 나갔어. 원래 내 계획은 15개를 나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애들이 하도 지랄지랄 해가지고 결국에 한 30분인가 남았는데 숙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멈췄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집합을 계속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합만 하는 거야. 이론은 명제인데 근데 그 명제 이론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봐봐라,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봐. 공부의 양을 늘려서 시험을 잘 본다? 그거는 마지막 방법이야. 원래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어.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적이 나오려고 아니면 가능성을 보거나 발전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면 성적은 안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진도 나갈 때 집중해서 한 번을 잘 들어. 그럼 개념일 거 아니야? 개념이라는 건 주로 연산일 거 아니야? 거기에 해결을 하면 두 번째 돌 때는 있잖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바퀴를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건드려야 돼.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를 중심으로 건드려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니네는 5등급 체제잖아? 내가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잘 봐. 너 언제 얼마 됐다고 또 가. 네가 하고 간다며 8시까지 하고 가. 왜? 저 새끼는 맨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어. 너 잘 챙겨와. 그리고 봐봐라. 저런 새끼들 일찍 와서 가면 안 돼요. 그가 1시부터 나와 있었어. 1시에 온다는 새끼는 4시 40분에 오고, 다른 새끼가 1시에 온다고 해놓고서 2시 20분에 오고, 나 오늘 여기 지금 1시 전부터 나와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부분은 한 20%에서 30%의 사람의 수학적인 감각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20% 바뀌다. 그러니까 뭐 소위 5등급 체제로 2등급의 앞부분 정도가 아니다. 그럼 대다수가 어떠냐면 처음에 이론을 나갈 때 등한시. 그러니까 지금은 딱 집중력이 떨어질 시기야. 맞잖아. 시험 끝나는데 뭘 목표로 달려가. 근데 그때 개념과 연산만이라도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근데 대부분이 있잖아. 10명 중에 7명은 두 바퀴째 돌 때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 번 또는 한 번 반의 반복 훈련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 제일 솔직한 표현은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 중에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했는데요는 선생님이 이 타이밍에 이거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공부를 안 한 거야. 각자가 늦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대다수는 있잖아. 공부를 안 한 거야. 대부분이 공부를 하면 돼. 근데 그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아는 방법이잖아. 처음에 나갈 때만 졸지 않고 나 개념 오늘 이거 하나 배웠는데 내가 하나 배운다고 했어 오늘. 근데 그 하나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연산을 배울 거야. 개념을 배운다라는 건 연산을 배우는 거야. 그 연산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걔는 죽었다 깨나도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한 다음에 양까지를 늘렸어. 그럼 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노력을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있잖아. 효과가 좋아. 선생님 이것도 모르고요. 저것도 모르고요.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눈치 보지 말고 부딪혀서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그런데 그 질문과 그거를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향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격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혼자 내가 모르지는 않으니까 대강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주 작은 도움만 있으면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이를 보면서 대강 이해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공부의 습관들이 든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나름 이만큼을 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이 반에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지금까지는 기초학문이야. 1학년까지는. 2학년 1학기부터는 그냥 수능의 과목이야. 그럼 수능의 과목에서 지금처럼 이 박자를 맞춰서 처음에 뭔가를 할 때 집중해서 듣고 개념과 연산을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돌았을 때는 거기보다 난이도를 올리는 해석에 대한 연습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돌았을 때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푸는 거를 누가 3번 풀었는지 5번 풀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갈립니다 라는 게 정말 명확한 게 2학년부터야. 1학년은 머리빨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대다수가 복습되거나 별 이론 자체가 없거나 기본 연산, 2차 방정식, 2차 공식, 2차 함수, 연립방정식 정도를 큰 어려움 없이 푸는 애들은 혼자서 답안지 보고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아.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야. 발전하고 싶으면 여태까지 그런 모양새로 공부를 해오는 거면 변화를 주라는 거야.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성적이 더 잘 나올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돼. 혼이 나도 소통을 해야 돼. 내가 니네 혼낸다고 니네 미워하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처럼 얘기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니네한테 애정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요번에 학교에 요번에 1학년들 중에 다 맞거나 예를 들면 학원 다니기 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 체제 3등급을 받았어. 기말고사 때 2등급을 받았어. 요번에 1등급을 받았어. 또는 이번에 다 맞았어. 또는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런 애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소통을 해서 하는 애도 있고 있잖아. 오답에 제오답을 3번, 4번 풀어가지고 성적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전 성격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오답에 제오답에 하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반복 훈련을 해야 돼. 그 타이밍이 늦어져 놓고 하라는 걸 했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의사가 커가지고 당신 이 음식 먹으면은 죽습니다 그랬어. 계속 먹다가 죽기 전에 저 이제 끊었는데요. 어차피 죽는 거야.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그때부터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살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니네가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나쁘거나 수업 태도가 나쁜 사람은 없어. 단지 본인의 집중력을 놓쳐서 대부분이 평상시 때 여기는 진짜 시험 직보기간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대다수가 소중함과 절실함을 놓치고 뭔가를 설명할 때 집중력을 놓쳐서 조는 사람 반, 멍 때리는 사람 반 이런 것들이 1번의 문제인 거야. 한번 잘 들어봐봐. 오늘은 한 개만 가르쳐.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그걸 못 알아먹었다. 그럼 그것도 이상할 거야.
명제를 공부한다라는 건 무조건 집합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집합이야. 이론만, 단어 내 이름 명칭만 명제야. 아,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그거네. 그럼 결국에는 뭐 해야 돼? 집합이 아직 중간고사에 안 본 학교는 중간고사 대비가 되는 거고, 집합으로서. 중간고사에 집합이 드러난 학교는 이론만 명제고 또 집합을 복습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합에 대한 연산이 자신이 없으면 집합에 대한 기본 연산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 집합의 뜻에 관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마플 시너지를 보면 집합의 뜻이 있고 집합의 연산이라고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 뒤에 단원을 공부하라는 거야. 듣고 나면 아 선생님 말이 이런 뜻이겠네 라는 거. 자 질문. 주영아 집합이 뭐냐? 왜? 맞는데 좀 베리 칙하지? 집합은 그 대상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를 치지 않니? 그럼 여기에 컴마 얘네들을 뭐라 그래? 원소라고 하지 않니?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이 반에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럼 안경 쓴 사람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안경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맞지? 네. 집합은 그 대상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이걸 모른다고 해서 시험 문제 틀리진 않아.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동네 추세가 상일여고나 선사고등학교나 지금 한 두세 개 학교는 쓸데없는 기본 이론을 자꾸 시험에 낼 때도 있어. 예전부터 보면 학교 스타일상. 근데 안 공부해도 되는 것들이긴 해. 자, 명제야. 서우야, 명제가 뭐냐? 약간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굉장히 잘 얘기해. 어제 애들한테 명제가 뭐냐 물어봤는데 까먹었어요가 절반이고 그날 명제가 뭐냐? 참가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얘기했어. 어제도 한영고등학교 애들은 까먹었어요. 광문고에는 내 말을 듣긴 들었는데 다 잘라먹었어. 앞뒤 다 잘라먹고 요것만 얘기해. 그랬더니 다 빵 터지는 거죠. 뭐 방금 얘기했는데 앞뒤를 다 잘라먹고 요것만 얘기해. 자,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면 명제야. 그게 식이든 문장이든 이럴 수가 있어. 그거를 이론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봐서 얘 참이야, 얘 딱 봐서 거짓이야 알면 명제야.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야. 얘는 명제야. 맞지? 네. 딱 봐서 거짓 아니니?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야. 얘는 거짓인 명제야. 명제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는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오늘 하나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이 제목에 관해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기말고사의 명제에서 기본 문제로 낼 수 있는데 정말 기본이야. 근데 기본인데 틀려. 함정에 빠져서. 그럼 진짜 피눈물 나고 어려운 걸 틀린 건 괜찮아. 그래서 그 한 문제에 혹시나 나올까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스타트. 그럼 1 더하기 1은 2야. 얘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 오늘은 명제인지를 찾는 거라 이 명제가 얘는 참인 명제지. 오늘 수업 한 개 배우는 건 뭐냐면 명제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거야. 이거 하나 배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뜻은 가르쳐 놓고 계산은 처음부터 집합만 해. 그럼 수업의 한 80% 이상은 다 집합에 대한 이론 공부 수업만 하는 거니까. 그럼 자, 이제 여기까지는 뜻을 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 기본 문제.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왜 아닐까? 참인지 뜻이 그래. 되게 굉장히 거의 퍼펙트하게 얘기한 거야, 이 정도.
선생님 얘를 보면서요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건 는이 있는 등식이잖아. 이 는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재는 모르지. 네.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야. 맞지? 그럼 얘 자체는 명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썼어. 한 문장을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요. 얘는 명제야. x가 3이래. x에 3을 넣었더니 얘는 거짓인 거지. 거짓인 명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 x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로는 명제는 아니지만 얘까지 붙으면 명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앞뒤 다 잘라놓고 미지수 x가 있으면 무조건 명제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모든 수학을 이해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외워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준서 내가 좀더 옆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위험한 거 이건 어때? 성향일 수도 있어. 이과적인 성향인 사람과 문과적인 성향인 사람이 있어. 이과적인 성향의 사람은 이걸 받아들였더니 혼자서 이 문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생각이 안 들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병도 아니야. 사람이 타고나는 재능들이 서로 다른 거야 사실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데 친구랑 놀다가 노래방 갔더니 얘가 노래를 가수처럼 해. 얘가 노래를 배우지 않아. 노래를 가수처럼 해. 어떤 애는 운동으로 달리기가 엄청 빨라. 어떤 애는 미술학원도 안 다녔는데 어떤 사물을 보고 연습장에다가 똑같이 그려. 재능이야 재능. 그걸 수학을 공부할 때 이과적인 성향과 문과적인 성향이라고 말해. 이과야 문과야 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 저희 엄마 아빠는 완전 두 분 다 뼛속까지 문과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처음에 기본을 공부하면 대부분 부모님의 피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기본을 하고 연산을 열심히 한 다음에 조금은 힘들지만 남들 2번 풀 때 우리는 3번 반복 훈련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뼛속까지 이과인 애들한테는 야 대가리 팽팽 돌아가면 정신 차리고 딱 한 번만 진심으로 공부해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 그럼 공부 방법에 관해서 알맞게 제시해 주는 거야. 걔가 이과가 수학에서 남보다 조금 더 알아먹기 편하고 응용 문제를 좀 더 손대는 거지 걔가 국어를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 건 전혀 별개인 거야. 옛날에 한 10년 됐나? 광문고등학교에서 독보적인 남자애가 수학 전교 1등이야. 그냥 수학을 너무 잘해. 우리 학원에서 한 2년인가 가르쳤는데 너무 잘해. 근데 부모님이 아이 영어랑 국어에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 그래서 9등급 체제인데 영어랑 국어가 다 5등급이야. 수학은 전교 1등인데 이과인데. 그러니까 걔가 이거 영어 해야 됩니다, 국어 해야 됩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데도 이거 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에 안 했어. 왜? 너무 기초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좀만 하다가 지치고 하기 싫고 자기가 자신 없어서 하기 싫잖아. 그러면 그 사람인데 수학은 전교 1등이야. 그 당시에 걔가 갈 수 있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가천대를 준비하는. 옛날에는 적성시험이라고 그랬거든. 그거는 지금은 약수령 논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전에보다 지금은 가천대가 엄청 더 높아졌어.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은 아니었어. 그럼 빠른 시간에 기본 문제를 국어랑 영어를 푸는 거야. 걔가 갈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수학이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선생님이 니네한테 그런 말도 되게 자주 해.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선생님이 하루에 웬만하면 2개지 3개 가르치면 진짜 많이 가르치는 거고 웬만하면 2개야. 그 2가지 웬만하면 또 하나야. 한두 가지를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걸 거야 분명히. 니네 버릇만 풀라고 절대 하지 않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봐봐라.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쟤가 졸고 있어.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얘가 졸고 있어. 내 마음이 힘들어. 버릴 수가 없어. 깨워줘.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첫 진도 나갈 때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제발 정적으로 있지 마. 그냥 흔들어. 졸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제발 참여해 수업에. 그렇게 해서 하라는 타이밍에 해서 성적 안 나와? 그럼 나를 원망해. 그럼 무조건 내 탓이야. 잘못 외우면 미지수 x가 있으면 명제가 아니래라고 해서 기말고사 1번 문제를 기본 문제인데 혼자서 급하게 풀다가 틀리는 애들이 생길까봐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일단 뜻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 지금부터 명제 하나를 가르쳐 볼게. 자, 갑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대. 내가 지금 명제라고 말을 했지. 그럼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 맞지? 근데 계속 한글로 쓰기 그러니 기호로 나타낼 거야. 영문 소문자로 P 화살표 Q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읽을 때 P이면 Q이다라고 읽는 거야. 별거 없지? 네.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가 맞는 말이 되려면, 오늘 수업 이거 한 가지라고 해서 그 한 가지 지금 가르치는 거야.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진리집합 지금 몰라도 돼. 아, 이런 게 진리집합이구나 설명을 할 거야. 얘는 조건이야. 영어로 말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if, 가정문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얘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 자체는 진짜 별 내용 아니거든. 그럼 얘랑 이걸 공부를 하고 수학을 좀 하는 애들한테는 이 내용 설명도 안 하겠지만 한 1분이면 진도 이론 수업 끝! 문제 풀자! 이렇게 될 거를 이만큼을 얘기를 해줘.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오늘도 지금 여기를 이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걸 최소한 3번에서 5번을 여기다 적어줄 거야. 그 중에 한 번만 들어서 저 이제 알았어요, 됐어요. 걔가 좋은 건 괜찮아. 걔가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집중을 못하면 그거는 수업이 안 끝나는 거야. 얘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이야. 이거 얘 자체는 조건이야. 얘는 결론을 나타내는 조건이야. 얘도 조건이야. 이걸 합쳤더니 얘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P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집합 P라고 나타내고, Q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집합 Q라고 나타내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오늘 이론 수업.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론이잖아. 이 이론을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해놓고 옆에다가 여기를 설명했을 때 비로소 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면 오늘 수업, 이론 수업 끝나고 성공하는 거야. 자, 해볼게. 보세요. 지금 딱 두 명이 밑에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라는 명제가 있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조건 P고, 맞지? 요거 자체가 조건 Q겠지? 네. P랑 Q를 소문자로 쓴 거야? 그럼 자, 질문할게. P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 가정 조건. 그거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뭐니? 분필. 이렇게 말하길 원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좋은 자세야. 말 안 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인 거지. 그러니까 나랑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랑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질문할게. 이거 지금 오늘 중등부도 쉬지만, 중등부 쉬는데 내가 아까 가르치는 애들 오늘 이제 5시에 중등 심화반 애들 나올
했더니 중학생들이 있었어. 내가 딱 니네랑 똑같이 질문을 했어. 뭐야 장난해 지금? 아 짜증나. 엄마 이런 병신 같은 학원이 다 있어. 이런 걸 질문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니네는 말을 못하는 거야. 다시 이 네모가 P래. 내가 밖에 헷갈릴 수 있을까? 네모는 뭐니? 2차 방정식. X제곱 X제곱 2차 방정식이야. 답을 얘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어렵냐? 아니요. P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럼 Q는 뭐니? X에 관한 1차식. 걔는 1차 방정식이야. 1차 식은 아니지. 방정식이야. 맞지? 문제같이. 이거 물어보면 얘 뭐니?라고 물어보면 1차 방정식이요라고 대답을 해. 얘를 넘기면 대답을 못해. 희한하지? 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얘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맞지? 네. 거기에 는이 있어 없어? 있어요. 는을 성립하면 진리가 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맞아요? 네.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 정도 알지? x제곱은 4의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정도는 알지 않냐? 네. 그럼 이 1차 방정식의 근은 2. 2지. 네.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고 얘의 진리집합이야. 지금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포함되지 않니? 네. 맞지? 네.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론을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배웠어. 근데 반대로 포함됐지. 네.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게 끝이야. 오늘 수업에. 아,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 안에서 저 진리집합도 뭔 말인지 알게 됐어요 하면 성공하는 거야. 오늘 수업이. 이걸로 가지고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오늘 수업 끝난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야. 그럼 얘는 얘 진리집합이 2. 2고 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랑 2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P면 Q이다지. 네. 그럼 이 명제는 아. 우리가 명제를 크게 3단계로 나눠 배우는 거예요. 유형 12번까지가 한 단계고 그 다음이 또 한 단계고 그 다음에 한 단계 3개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명제를 바라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 능력이 1번이야. 시험 문제를 따지면. 명제가 만약에 5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기말고사에. 그럼 요 오늘 배우는 거에서 2문제가 나올 거야. 나머지 뒤에서 3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집합하고 이거랑 뭐 절대부등식이랑 막 이게 짬뽕이 돼서 나오면 이게 꼭 이 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원이 이 단원에서 나온 건지가 아니라 둘 다 영향을 미치는 단원이니까 그런 걸 거야. 자, 봐봐라. 내가 원하는 수업은 있잖아. 자, 얘들아 수업할게 라고 해서 내가 요거까지를 아,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하잖아. 여기까지만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야. 모든 단원을 나갈 때마다 시험을 대비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던 그때 집중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한 다음에 하나는 최소한의 기본 공부를 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 내가 기본 공부만 하라고 해도 더 하겠지. 그랬을 때 각각이 그 전보다 발전된 모습이 없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거나 본인이 실력이 발전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었어. 단 한 명은 없었어. 단지 본인들의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하라는 거 했는데 언제? 집본날 스텝 1을 풀어가지고 오답을 받아서 오답을 풀었어. 그걸 하라는 걸 한 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냐라는 거지. 수학을 발전하려면 똑같은 문제야. 새로운 문제를 풀면 안 돼. 풀었던 문제를 최소한 3번에서 5번을 풀면 그러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겨. 변형 문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해?
뭐 하나 배운 다음에 이거 풀고 새로 문제 풀고 이러다가 제 친구는 이거 하던데요. 제 친구는 이거 하던데요. 각자에 대한 목표치랑 기본기랑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론 수업은 이게 끝이었어. 진리집합이 뭔지를 알았어. 자, 그러면 자 공부를 하면 오늘은 첫 번째는 대표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거 얇은 거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번호가 나와 있잖아. 밑에 마플 시너지 번호가 나와 있잖아. 맞지? 거기에 해당하는 노멀에 해당하는 거를 풀면 돼. 오늘 여기 어제 애들은 여기 12번까지 풀었어. 대표 유형을. 그럼 여기서 36번까지야. 그거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진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형 1번부터 터프를 다시 할 거야.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개념과 연산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연산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 무슨 말인지가 모르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를 경험을 할 거야. 그 두 바퀴를 최대한 빠르게 경험을 하면 학교별 내신 대비가 나오면 여기 문제가 또다시 복습하게 수록이 되어져 있을까. 근데 그때는 부교재가 있는 학교, 부교재가 없는 학교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학교마다 뒤에 내용은 달라지겠지. 잘 들어봐봐. 별 내용 없어. 어제도 이런 얘기 하는 게 40분이고 수업하는 거는 꼴랑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 맨날 제발 나를 믿고 하라는 대로 이거야 준서야. 우리 준서가 맨날 맨 앞에 앉다가 어느 순간부터 뒤에 앉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여자애들을 맨날 여기 앉히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앉는 키가 작으니까 뒤에 앉으면 남자 때문에 안 보일까봐 앞쪽으로 앉으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꿨어 방법을. 여기 앞자리는 여자애들 안 앉혀야겠어. 남자애들 앉혀야겠어. 아 진짜 니네 나랑 멀리 있으면 생각보다 똑같은 노력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 성적으로 좀 나아. 나한테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도 제잘제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한번 해봐. 다른 학년은 보면 시작하면 문 열면은 지금 거의 지정석처럼 되어져 있지만 니네들은 어떻게 하면 뒤에서부터 앉으려고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남자들이 이해 내가 딸 키우는 아빠로서 여자들이 괜히 막 안 보이는 데 있고 구석에 있고 이러면 그럴까 봐야 속으로 뒤에 앉고 싶은데 저 선생님은 맨날 여자들은 앞에 앉어.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할까? 여기만 지정석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 성적 안 나와. 제발 나랑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여기는 시험에는 안 나와. 내가 아까 말했듯이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독 나오는 학교가 상일여고거나 형사고등학교거나 한 두세 개 학교가 나오고 나머지 학교는 절대 안 나와. 자, 명제인지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찾으래. 그럼 얘는 아까 이거 자체는 명제가 아니었는데 얘는 명제인지 확인하려면 1 넣어봤더니 능이 성립해 안 해? 해요. 그럼 얘는 참인 명제. 명제. 근데 얘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 네. 이런 거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저를 납득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니? 네. 여기에 그러니까 유형 1번에 관한 부분은 그러면 노멀 문제집을 첫 번째를 피면 1번이 뭐니? 999번이지. 맞지? 그 말이 뭐야? 여기에는 노멀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앞부분은. 자, 여기 가지고 해볼게. 유형 2번에 가가지고 해볼게, 이제. 자, 또 써. 똑같아. 이렇게 표시하면 얘 읽으면 어떻게 읽어? P면 Q. P이면 Q네요. Q이다라고 읽은 거였어. 맞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바뀔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조건 P에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 얘가 가정인지 결론인지 아까 여기 유형 1번에서 얘네를 보면서 가정의 조건인지 결론의 조건인지 그딴 건
개쓰레기 문제야. 의미 없어 그냥. 근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 되려면 이 T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을 가진 집합을 집합 P라고 하고, 얘를 집합 Q. Q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이 P가 Q에 이쪽 방향이 정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잖아. 네. 이쪽으로 포함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입니다. 이게 끝이야. 그럼 여기서 꼬아져 나오면 집합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P가 Q에 포함되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반대. 반대로 되겠지. 근데 얘네 둘은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어. 맞지? 네. 그지?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맞지? 네.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이론은 이거 하나인데. 자, 가봅시다. 별 내용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끊어서 짧게 빠르게 이해시켜주면 대표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도를 나가. 그 다음에 노멀을 할 때 개별 질문을 받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험범위 돌고 앞으로 돌아가서 터프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다 이거를 빠르게 두 바퀴를 돌려고 해. 천천히 한 바퀴를 돌지 않으려고. 근데 그 내용과 이건 내가 알아서 잘 머릿속에 넣어주니까 제발 처음에 왔을 때 30분 정도가 본인이 집중하고 안 하고가 거의 결판 난다고 봐야 돼. 마지막 타임에 집에 가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건 7시에서 8시 사이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항상. 그 부분만 고치라는 거야. 전체 집합은 X바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얘는 집합을 나타냈을 때 조건 제시법이었어. 근데 이 조건 제시법은 1학년 때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난이도를 올릴 때, 함수에서 난이도를 올릴 때 함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는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집합 기호랑 바 사이에 있는 얘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 원소. 원소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날법으로 바꾸면 전체 집합의 원소는 X입니다. 이렇게 가. 계속. 그 다음에 이 바라는 짝대기 다음에는 이 원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거지. 그 X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전체 집합은 1, 1, 2, 3, 4, 5, 5, 6, 7, 8, 9, 10. 9, 10 원소가 10개인 집합이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집합 P라고 했대. 그럼 이 P는 전체니까 이 P의 원소도 1, 2, 3, 4, 5, 6, 7, 8, 90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니까 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어. 맞지? 네. 이게 끝이야. 아직 저 이론을 시작하지도 않았어. 조건 P가 얘네. 맞아? 네. 그 얘네도 자연수가 돼야 돼, 이 안에. 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 5, 6, 7, 8. 5, 6, 7, 8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P. 진리집합 P가 이거 됐지. 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은 5, 6, 7, 8을 뺀 1, 2, 3, 4, 90. 90이면 돼. 1, 2, 3, 4, 90이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아직 저 명제를 시작하지 않은 단원이 유형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얘가 2차 방정식이 조건이래.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원소겠지 진리집합에. 네. 그럼 얘네를 인수분해하면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3인데 P니까 1, 3 그럼 얘는 틀렸네.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네. 소수는 2, 3, 5, 7. 2, 3, 5, 7 근데 9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틀렸네.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였었어. 별 내용 없지? 네. 지금 유형마다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 근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 배운다고 해서 아직 여기 도달하지 않은 거였었어. 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얘들아 혼자 집에서 복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문제집을 사서 이론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왜? 아, 이론 안 쳐다보고 혼자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학원에 와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잖아.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이걸 뭐라 그래? 왜? 어차피 해줄 내용인데 그냥 쓰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거 보라는 거야. 자, 밖에 봐봐. 조건 P의 부정에 관해서 배운 거야. 명제를 배우려면 부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부정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not이래. 이게 not이래. not. 아니다라는 뜻이래. 사실 부정적이네. 그럼 맨날 뭐만 하면 아니야 아니야 하기 싫어 뭐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의 부정은 물결 무늬를 쓰고 P라고 쓴 다음에 읽을 때만 not P라고 읽는 거야. 그럼 얘의 뜻은 P가 P가 아니다. 아니다야. 이게 끝이야. 그럼 쉽게 표현해줄게. 조건 P가 X는 2였어. 네. 그러면 이 P의 조건의 부정은 not P라고 쓰고 얘는 X는 2가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의 진리 집합은 집합 P겠지? 네. 그럼 얘의 진리 집합은 P의 집합. 여집합이야. P가 아닌 거니까. 전부 다 집합이야.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여기 또한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데 기본 문제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함정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자, 처음에 그냥 읽고 넘어갈게. 별 내용 아니야. 나올 때마다 또 계속 설명해 줄 거니까. 그리고라는 거는 집합에서는 뭐를 표현했지? 교집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를 부정하면 준서야 그냥 일로 와. 그만 자. 내가 말했잖아 맨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야. 그럼 집합으로 말하면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됩니다 라는 거야. 누구나 아는 거야. 근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져서 이걸 보라는 거지. 니네 뭘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쓰려고 이거 보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 평상시에 이 이론 자체를 필 일은 없는 거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않다.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수직선을 그렸어. 여기가 A야. 여기지. 네. 얘의 부정은 얘를 뺀 여기가 A잖아. 여기에 는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색칠을 해서 는이 있고 여기를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미만이라고 하는 건 얘는 는이 있으니까 이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나눌 필요 없고 얘가 x보다 작은 거의 부정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는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별 내용 없잖아. 맞지?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이론 수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고 홀수를 부정하면 짝수야. 이것도 알아들을만 하지? 네. 여기가 문제인 거지 항상. 급하게 풀 때. 정교생이 다 맞추는데 나 혼자 설레발치고 급하게 건방 떠다가 틀리면 여기 틀리는 거지. 음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니라 영하고 양수입니다. 짝수는 홀수. 맞아. 근데 갑자기 음수는 양수가 틀리면 억울하다. 음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 네. 마이너스를 뺀 나머지는 플러스가 아니라 0하고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맞지? 그거를 2학년 때도 많이 뭐라고 적어? 얘를 의미 아닌 실수라고 써. 의미 아닌 실수를 양수라고 쓰면 안 돼. 0하고 플러스 값을 말하는 거야. 함정은 이거 하나야. 이거는 뒤에 가서 가르칠 거야. 너무 중요한 이론이라. 근데 오늘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야. 자, 여기서 가르칠게 잘 봐봐. 오늘 수업 전체보다 있잖아.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펴놓고 여기다가 하는 기초 이론 수업 있지. 이게 안 돼서 고3 때까지 점수가 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은 지금 내가 여기 수업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들한테도 웬만하면 내가 준서한테는 한 100번은 칠판에다 써줬고 서울한테도 작년부터 따지면 최소한 50번은 써줬어. 별 내용 아니야. 봐봐.
A 곱하기 B가 있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큰 틀의 연산은 딱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얘야.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말은 답을 뭐라고 쓰냐? A 또는 B. 이거는 는이 있으니까 는이 성립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네. 그러니까 A가 0이면 돼, 안 돼? 돼요. A가 0이면 이 는이 성립하는 거고, B가 0이어도 성립해요. 이 는이 성립하는 거야. 둘 다 0이어도. 성립해요.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고 둘 다 0인 거를 한글로 쓰면 또는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는 또 이론이야. 이걸 보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되면 얘는 1학년 1학기 때 배운 연립방정식의 한 틀이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B 형태 아니냐라는 거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이 능이 성립하려면 X는 1 또는 Y는 X가 1이면 얘가 성립해야 안 해. 해요. Y가 1. 1이면 성립하지. 네. 둘 다 1이어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또는 또는이 된 거야. 근데 시험지는 이렇게 안 돼. 이건 너무 기본적이에요.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면 뭐라고 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내가 하고 갔죠. 근데 그거를 수학적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는 줄줄 얘기해. 그럼 걔는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그래 그거야. X, Y 중 적어도 1이 하나는 2. 한 개는 있다라는 얘기. X, Y 중에 적어도 1이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잖아. 시험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지를 보고 Y 마이너스 1이요. 이런 방정식입니다 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기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의 부정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정확하게 알아서 얘네들을 부정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닌 거지. 네. 얘를 부정을 하면 B는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닌 거지.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 쓰고 그리고는 다른 말로 둘 다. 동시에.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이고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맞아 틀려? 그래 우리 이렇게 나왔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을 하래. 그 말은 뭐야? A 곱하기 B가 0이다지. 네. 그럼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둘 다 0이다인데 그런 말이 여기 안 나와 있지. 그 말을 포함한 문장하고 A, B 중 적어도 한 개는 0입니다. 이런 말 때 표현을 알아야 돼. 기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에 기본기가 안 되어져서 이런 걸 못 찾아내면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하고자 하는 말들 이해되니? 네. 하나 더 가르칠게 이제. 고3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연산에 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얘야.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 그 말은 뭐야? A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도 0. B도 0이고 동시에 진행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그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의 부정으로 이 문제 기본 문제가 이 밑에 문제로 바뀌어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너무너무 기본 문제야. 근데 기본기 때문에 못 풀면 손도 못 대고 틀려버리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공부를 한 다음에 얘네를 얘 부정하면 능이 아니다. 얘를 부정하면 그리고다. 이걸 배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D 제곱은 0이 아니다. 어떤 천재 같은 새끼들이 얘를 부정하면 제곱을 세제곱으로 바꾸고 병 이상한 짓 하는 새끼들이 있어. 얘네는 건들면 안 되고 얘만 는이 부정은 는이 아니다라고 바꾸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뭐야? A는 0이 0이 아니다.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닌데 여긴 그리고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또는이야. 이 말은 무슨 또는의 의미가 뭐였어? 얘가 0이 아니어도 되고 얘가 0이 아니어도 되고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지. 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만 0이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런 표현법들에 관해서 알아서 기본 문제 하나를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면 안 돼. 기본을 외워서 부정하는 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에서 기본 문제에서 틀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 모양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지. 네. 그게 또 바뀌면 절대값으로 바꿔 나와도 절대값 더하기 이거 우리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었잖아.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건 연산이 빠른다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뭐만 말해도 나랑 대화가 되니까. 그럼 걔는 뭐만 하면 돼? 연습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성적이 나와. 근데 기본기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구멍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대강 아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니까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 말은 나랑 소통을 안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모두 아, 0이다. 얘가 0이어도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진행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돼? A랑 A랑 B랑 A랑 B가 같다. 같고 B랑 그리고가 동시에지. 그리고 B랑 C랑 C랑 같고 그리고 C랑 그리고 C랑 A랑 A랑 같이. 네. 근데 이것의 부정이지. 네. 이것의 부정은 얘가 아니다지. 그럼 그 답을 부정을 외우지 말고 기본 얘네를 외워서 얘네를 부정해. 그럼 뭐가 돼? A랑 A랑 B랑 다르고 또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고 얘네를 부정하면 B랑 B랑 C랑 다르고 또는이고 C랑 A랑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그 말이 여기 있으면 쓰고 그 말이 없으면 그 의미를 내포한 그리고 얘네가 0이 아니려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 아니면 제곱을 하면 0이 아닙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내포한 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다 기본 문제인데 이거 절반은 강동구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 절반은 개념 자체를 모르면서 그냥 문제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시험이 나와버리면 기초 문제부터 틀리는 학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지금 우리는 아직도 P면 Q이다 시작도 안 했어. 그거 하나 배우는데 그 전에 기초 내용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들었는데요. 선생님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개도 못 알아먹겠어요. 어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그러면 뭐라고 해? 안 해. 모르면 와서 알려주세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 깜빡 졸았어요. 알려주세요. 깜빡 졸아놓고 오지도 않아. 답안 대강 보고 그냥 끄적끄적 해. 그리고 하나는 공부를 했어.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고민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도와준다니까. 졸린 게 죄는 아니잖아. 깨워준다라고 내가 니네 조는 거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깨워준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여기도 시작이야. 그러니까 뭐야? 유형 4번이 시작이야. 이론이. 근데 오늘 배우는 건 이 하나야. 자,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럼 뭐야? 얘 진리집합 P가 얘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된대. 이거 찾으래. 그럼 우리는 집합이잖아. 타이틀만 이론 한마디만 명제고 전부 다 집합이야. 계산은. 그럼 우리는 저걸 보고 P가 Q에 포함되고 문제에서 전체 집합을 거론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1, 2, 3, 4, 5번 찾으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과연
명제의 문제일까 집합의 문제일까 이론만 갖다 쓰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과정은 집합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이걸 들고 엄청 쉬워. 집합이 시험 범위였으니까. 뭐예요 선생님? P가 Q에 포함되면 벤 다이어그램 이거잖아요. 저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명제도 아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말이 원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 아니거나 방학에 진도를 나갈 때 선생님 집합은 되는데 명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해. 이론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론이 이해가 안 간대. 어려운 문제가 몰라요는 그럴 수 있지. 문제가 어려운 거니까. 이론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내가 또 잘못 가르쳤구나. 아무것도 없이 이거 하나였는데 내가 뭘 더 가르칠 수 있을까? 없는데 내 입장에서. 그럼 1번 P랑 Q랑 합해. 얘 그러면서 P랑 Q랑 합하면 여기 아니야? 네. 얘는 뭐야? Q지. 네. 근데 얘는 P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이건 집합일 거 아니냐라는 거야 이 공부는. P랑 Q의 공통인 건 어디야? P. 근데 얘는 Q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야. 맞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네는 Q 차집합 P. P. P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여기서 Q 차집합 P는 어디야? 여기 아니야? 네. 얘가 Q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까 얘도 틀렸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해보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럼 이 문제가 똑같은 기본 문제인데 선생님 우리 학교는요 이거를 완전 너무 센 기본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 P가 나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라고 나오겠지. 그냥 살짝 꼬은 거잖아. 얘 진리집합은 P. P의 여집합이고 얘 진리집합은 Q예요. Q. 근데 얘가 참이면 방향은 이쪽이지.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P랑 Q를 쓰고 포함 관계가 반대. 반대니까 Q가 P에 포함되는 벤 다이어그램 풀면 되지 않냐. 이게 변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기본 내용을. 그러니까 변형을 한 것까지는 기본 내용을 알아. 그럼 기본 연산까지는 해. 그럼 누구나 하면 돼.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은 전 노멀까지는 다 되는데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멀에서는 자꾸 막혀요. 그거 또 배우면 돼. 시간 얼마 안 걸려. 처음에 할 때 어떤 자세를 오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어차피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 휴식.